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곁에 따뜻한 동네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네방네의 유쾌한 마당쇠 이계인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구나에게 고향 같은 동네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꽃보다 젊다고 말하는 20대에게 고향 같은 동네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 답을 고양시 행신동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의 길잡이를 맡은 이들 중 가장 어린 출연자가 소개해줄 고양시 행신동,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바로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시 행신동 소개에 나선 주인공은 어릴 때 행신동으로 이사를 와서 행신동이 고향 같다는 대학생 가연씨. 가연씨가 가장 먼저 소개하겠다고 나선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행신동 사랑방이라고도 불리는 카페인데요. 되게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좋아하는 카페라서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여기는 특히 되게 건강한 수제차가 유명해요. 제가 또 건강차 애호가인지라 확 끌립니다. 어디 카페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우와, 여기 냉장고에 가득 들어찬 이게 다 차를 만드는 재료 같은데요. 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한 8, 9종류 정도 되고, 시즌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거는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갖는 청 중에 하나예요. 사과랑 시나몬이랑 같이 배합해서 애플 시나몬이라는 차를 주로 이제 겨울에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탄산이랑 배합해서 시원하게 에이드로 드셨을 때 굉장히 느낌 있고, 시나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하게 드셔도 몸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료라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고. 애플 시나몬, 저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이 온통 초록초록하네요. 이렇게 꾸민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주로 오시는 손님들 연령대들이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어머니들은 화초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세우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아졌고, 공간에 자연의 푸름이 더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그 사이 우리 가연 씨가 주문한 생강 아이스 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주얼 좋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손님들께서 말씀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주셔서 뭐가 남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한테는 넓은 공간과 뷰는 없지만 하플은 아니지만 푸짐하게 드릴 수 있는 정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돈 아깝지 않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상 많이 드리고요. 제가 좀 손이 큰 편이에요. 넉넉한 인심이 또 다른 매력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맛이죠. 가연 씨, 맛이 어떻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촬영 말고 실제로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대학생 입맛도 사로잡는 건강차라니
우리 집 옆에 있으면 매일 갈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뾰족한 칼을 들고 꽝꽝꽝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달고나 커팅하는 작업이에요. 예, 제가 평소에 작은 형태로 달고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만한 왕달고나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세세하게 커팅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게 조각낸 달고나를 커피 위에 산처럼 쌓아 올려내주는 달고나 라떼는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한때는 이 달고나가 사장님을 위로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달고나는 제가 코로나 때 힘들 때 손님이 너무 없을 때 홀 제한이 있을 때 옆에 손님이 없지만 매장을 지켜야 되니까 자영업자니까 15kg 설탕 한 푸대를 두고서 하염없이 만들면서 버티게 해준 그 달고나예요. 어느덧 행신동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카페가 가연 씨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네, 요즘 사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빠르고 저렴하게 많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렇게 편안한 쉼과 여유를 줄 수 있는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항상 커피 말고 좀 이런 수제차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온 가연 씨가 향한 곳은 대로변의 건물 4층에 자리 잡은 책방입니다. 대체 이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서점 같은 거를 보면은 꼭 들어가는 편이라 그냥 일반 문제집 하는 서점인가 하고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되게 막 아늑하고 고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문제점을 파는 서점이 아니라 좀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으로 꾸며진 대형 책방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책방의 이름도 특별해 보입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빈빈이 빛날 빈자 두 개가 겹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출판사로 시작했는데, 저희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들이 사람들의 그 빈빈한 삶을 돕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빈빈을 따왔고, 근데 책을 출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빈빈한 삶을 돕는 그런 공간을 꿈꿨어요. 그래서 이제 책방이란 말을 덧붙이게 됐고, 출판사를 차린 지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책방을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출판사에서 시작한 책방이라고요? 그렇다면은 펴낸 책 중 유독 좋아하는 책이 있으십니까? 예, 다 좋아하죠. 제가 만든 책들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장자 고뇌하는 인간과 대면하다라는 책을 특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고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인간 세상과 인간의 삶을 고뇌한 위대한 작가 5명, 그리고 그 5명의 작품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들의 삶을 장자라는 철학자의 눈으로 본 문학 철학 에세이예요. 어디를 펼쳐 읽어도 언제 읽어도 깊이 있게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어서 좋아하고 추천도 많이 하고, 읽으신 분들이 다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책방에는 어느새 4년의 세월이 훌쩍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방 곳곳에는 책방을 운영하는 이들의 마음은 물론 손님들의 마음까지 담겨가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발견되는 작은 포스트잇을 통해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의 편집자이자 책방 지킴이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정민주 씨는 꾸준히
편하게 포스트잇을 통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오시는 손님들이 의 마음에 이 책이 다 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포스트잇을 쓴다는 건 이 책을 제가 애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이 책이 오시는 분들의 서재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소개되어 얘가 그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은 책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닿고 있을까요? 일단은 요걸 읽는 재미도 있고요. 사실 책을 고를 때 표지랑 제목 같은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신 거를 읽고 진짜 저에게 꼭 필요한 책들을 찾을 수 있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도킹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마음과 마음이 잘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곳은 말과 말이 잘 이어지는 곳이기도 한다는데요. 가연 씨, 제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사실 들어와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다가 저기 계신 편집장님이 저랑 같은 중학교 나오신 선배님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저분은 다독상을 받으셨고 저는 도서부 부장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또 재미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방을 둘러보니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비슷한 주제의 책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모아뒀어요. 지금 우리 삶에 기후 위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어서 저희 책방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부터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도 펼쳐가고 있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 쓰고 버려지는 정수기 필터를 손님들과 함께 모아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책방에서 펼치는 캠페인에 참여한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기 진작 알았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버렸던 거를 여기다 모아왔을 텐데 너무 아쉽다면서 그래도 남아있는 거 전부 다 가져다 주시면서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단지 책을 사는 곳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어주는 책방. 가연 씨에게는 이곳이 어떤 곳으로 남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여기 책방의 특징은 대화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독서라고 하면 되게 개인적인 것 같지만 저는 독서가 가장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그런 걸 느낄 것 같고 앞으로 뭔가 꼭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할 때, 뭔가 쉼이 필요할 때 계속 여기를 찾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가연 씨가 가장 친한 동네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는 행신동의 골목에 자리 잡은 술집. 오랜 시절 행신동을 지켜온 정통 호프집이라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 10년 지기 친구 봉민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저희가 친해진 건 중1 때였어가지고 올해로 딱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년을 맞이한 친구입니다. 10년지기 친구라 멋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곳을 약속 장소로 잡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여기가 사실 민진의 삼촌께서 하시는 호프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술은 못 마셨지만 여기 와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곳이 가진 정감을 이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프라이드 치킨 하나랑 골뱅이 소면이랑 생맥주. 오래 이제 골뱅이하고 그래도 알았어. 많이 이뻐졌다. 카드 많이 이뻐졌어. 어제 봤던. 보고 또 봐도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삼촌 가게라도 맛이 보장된 거 확실합니까? 삼촌이 그래도 한 30년 정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다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손맛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맛이 있는 겁니까? 진짜 제가 여기서 저도 돈 내고 먹어가지고 항상 치킨이랑 골뱅이 소면이랑 시험 끝나고 자주 먹어요.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어떤 맛이 그래요? 골뱅이 소면이 약간 매콤한 양념이랑 새콤달콤한 느낌이라서 원래 딱 맥주 안주로 좋은 느낌이에요. 우리 민지 씨 어리지만은 맛의 깊이를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집 솜씨를 알아주는 단골이 꽤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능곡에도 프랜차이즈나 이게 치킨집도 많이 있고 골뱅이 소면 하는 데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희 집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포장을 하러 행신동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동네 가게를 놔두고 일부러 이웃 동네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이 집의 매력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음식 맛 하나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고객님들이 알아줄 수 있게 그 신선한 재료에 저렴한 가격이죠. 손님이 드실 때 재료도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쓰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가능한 게 또 가족이 운영을 합니다.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사람을 만약에 주방이나 아르바이트를 쓴다면 솔직히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음식이 저렴하기까지 하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전 사장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상권을 장악해가는 이른바 프랜차이저 주점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예전에는 치킨만 주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들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여러 신메뉴를 만들고 사이드 메뉴를 만들면서 저희 같은 예전에 지금 소상공인들 전통 호프집들의 그 메뉴를 침범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큰 프랜차이즈들은 TV 광고나 뭐나 하지만 저희 소상공인들은 개인 업자들은 그런 이 광고 효과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 스스로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사장님이 힘내서 행신동 전통 호프집의 명성을 오래오래 지켜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갈 가연 씨와 민지 씨처럼 말이죠. 꼭 그렇게 되기를 동네방네인이 응원하겠습니다. 맥주 한 잔에 가벼운 들뜸을 안고 가연 씨와 민지 씨가 찾은 곳 행신동의 산책로인데요. 거짓말처럼 언제나 깊은 숲속에 그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은 이 길에 추억이 많다네요. 요즘은 사실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잘 하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렸을 때 저희 중학생 때는 자주 했거든요. 사실 일상이 그냥 학교, 학원 이렇게만 있었어도 그때는 일정 다 끝나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걸었던 때가 있어서 그때 이쪽 길도 자주 걸었던 것 같아요. 공원 가가지고 같이 샌드위치 사서 먹거나 집에서 같이 만들어 와가지고 이런데 그냥 앉아서 그때 멋 모르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먹었어요. 정다운 친구와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 또한 큰 행복이 될 텐데요. 오늘의 길은 민지 씨에게 어떤 길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느낌이 가연이랑 걸을 때는 항상 아예 꾸밈 없이 만나서 걸었으니까 그냥 털레털레 걷다가 카메라 앞에서 걸으니까 조금 새로운 기분도 들면서 예전의 기억도 많이 생각나고 좋은 것 같아요. 행신동에서 자라 행신동에서 어른이 된 이른바 행신동 키즈로 살아온 가연 씨에게 행신동은 어떤 동네로 남게 될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제 인생이 엄청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동네라는 게 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또 여기저기 다녀보다 보니까 행신동이 진짜 편안하고 아늑하고 좋은 동네라는 거를 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행신동은 또 다른 가연 씨와 민지 씨를 키워내겠죠. 그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을 배우고 꿈을 이뤄갈 테고요. 그 모든 날이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에게는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